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2022년 국가직 구급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험 경향을 좀 보겠습니다. 난이도는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최근 5년간 제일 어려웠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가 일단 문제가 길었어요. 그래서 읽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을 겁니다. 문제가 보통 2페이지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3페이지나 3페이지. 거기다가 사례형이 5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법과목은요, 단순 암기나 양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보통 법은 암기 과목으로 하잖아요.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가. 법이 어떻게 암기 과목이야? 그거 암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본서 다 배운 사람 있어요? 불가능하잖아. 설령 다 배웠다 하더라도 지문 함정파고 기다리면 피해 나갈 자신 있어요? 못 피하잖아.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출제위원들은 결국 얘가 이거를 이해를 했냐 못했냐를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험이 앞으로 법과목의 출제 방향을 제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시험은 항상 달라요. 당장 우리 이제 다음에 있을 지방교육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또 내년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이제 준비는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한 이해를. 좀 이따 이해가 안 되면 뭐 안 풀리는 문제들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제발 기본서 그거 들고 계속 읽지 마세요. 기본서를 봐야지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서는요, 기본서든 요약서든 처음에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면은 문제를 못 푸니까 기본서를 빨리, 보통 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강의가 한 60강 정도 되거든요.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고 이해만 하고 끝내라고. 거기서 다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런 다음에 기출 들어가서 기출 분석하면 되죠. 요번에도 카페에 보세요. 기출 반복해갖고 95점 받았다는 학생이 있어요. 기출만 반복하면 된다니까. 근데 쓸데없는 공부를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걸 다 암기를 못 한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험 좀 이따 해설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시험 잘 본 사람은 걱정이 없고 못 본 사람은 다음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기서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빠진 오류가 뭔가 하면은 다음 시험의 난이도를 예측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 불가능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무당도 아닌데. 난이도를 예측해서 공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고. 자, 보세요. 이번 시험 문제가 어려웠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문제가 어려워지면 걱정하지 마라. 왜? 컷이 내려갈 거니까. 뭐 다른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전체 컷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행정법 컷은 내려간다. 문제 쉬우면은 90점 받아도 잘 본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95면 나는 90점 받고 떨어진다고. 이번 시험은 85점 정도만 받아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합격하는 95점 받으면 물론 좋고, 아마 80점도 합격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과목만 잘 본다면은.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다음 시험 난이도를 예측하지 말라고. 더 이상 이제 기출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시험 문제가 쉽든 어렵든 관계없이 해야 될 양은 정해져 있어요. 뭘?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복하라고. 기출을 한두 번 봤을 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출 풀 때 답 맞추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즘 못 쳐요. 기출은 답 맞추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문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이게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 그 다음에 이 지문 어떻게 바꿀 건지, 논점이 뭔지, 또 관련 판례가 뭐가 따로 있는지, 그걸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세트로. 근데 기출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출에서 다 했던 거야. 다 했던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떤 시험이든 다음 시험이 어려워질 거다 쉬울 거다 그런 고민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하지 말고 뭐 하면 돼? 기출만 정확하게 분석하면 돼요. 정말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OX만 해도 사실 합격해요. 근데 이게 좀 불안하니까 기출을 본다고. OX만으로는 내용이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불안하거든. 그러면 이제 아는 것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출을 정확한 분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기출 반복으로 95점 받았다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문을 이제 보세요. 우리 행정법에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정보공개법, 정보보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그거 다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존재하지를. 그럼 조문에서 어떻게 돼? 가끔 시험에서 정말 이상한 조문이 나와요. 좀 이따도 보면 이상한 조문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건 어차피 대비 못해. 그럼 조문은 중요한 조문 위주로만 정확하게 공부하면은 그거를 벗어나도 맞춘다고. 근데 그 조문을 다 읽고 앉아있다고. 다 읽고. 그러면 하세월이야. 다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거 아시겠죠? 나는 고시를 합격한 사람이잖아. 내가 왜 내 36살에 사법고시를 시작해갖고 빨리 붙었단 말이야. 빨리 붙은 건데 뭐 운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뭘 공부를 해야 되고 뭘 버릴지를 알았기 때문에 빨리 붙은 거예요. 그리고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빨리 붙은 거라고. 그게 안 되면 장수생 되고 고시낭인이 되는 거예요. 노량진에도 뭐 노량진 낭인들 많잖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지문을 또 해설을 할 때 다 해설하고 있으면 서로 인생 피곤해지는 거야. 내 기출을 할 때도 간단하게 영감하게 넘어가는 지문이 있는가 하면 지문 하나로 5분, 10분 설명하는 그런 지문이 있다고. 해설도 마찬가지겠죠. 적어도 여러분이 시험 친 사람들이 당연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지문들은 설명 안 합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의 강도가 똑같이 들어가잖아.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책은 가책형입니다. 가책형. 가책형으로 보시는데 1번 신뢰보호 원칙. 이거는 설명할 게 없는 문제예요. 워낙 다 기출이 많이 됐으니까. 자, 근데 어쨌든 뭐 설명 안 할 수는 없으니까 4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 지문 키워드가 뭐예요? 민원은 봉사 차원의 안내죠. 민원 봉사 차원의 안내는 공적 견해 표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보호도 안 되는 거고. 2번. 자, 2번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1번 시험이 무지무지하게 나왔잖아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었더라도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가 아니죠. 이건 뭐 묻는 문제죠? 형성력 묻는 문제예요. 형성력. 자, 그러면은 여기 지울게요. 이건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영업정지를 먹었죠. 영업정지라도 해주고 운전이라도 해줬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여기서 이제 영업을 했어요. 그럼 일단 이거 무면 영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판결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은, 자, 내가 판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주문이라 했지, 주문. 취소 소송의 판결 주문이 어떻게 나와요? 무슨 처분을 취소한다. 하라가 아니잖아, 하라가.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서 영업정지가 없어지니까 무면허도 아닌 거죠. 무면허도. 이 문제는요, 이거를 4번까지 다 읽는 사람은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문제는 1번만 찍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걸 못 찍으면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찍는 거라고.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애매한 건 다 읽어야 되겠지. 명확한 걸 다 읽는 건 바보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안 모자라지. 이번에 시험 치고 시간 모자란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왜 시간이 모자라겠어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모자라지. 3번 다단계 행정결정. 자, 1번 요거 내가 저번에 라이브 특강 때도 했던 거죠. 라이브 특강 때도 했고 수업 중에도 물론 이제 내 기출문제집안에는 예상 판례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볼 시간이 없어요. 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의 기출문제집에는 기출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에다가 예상조문, 예상 판례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거기서 벗어나면 못 풀어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거기서 벗어난 지문이 좀 이따 있거든. 근데 그건 몰라도 답을 맞춘다고. 몰라도. 그거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근데 아까 사실은 내가 풀면서 답을 못 찾았어요. 왜냐면 난 빨리 읽거든. 빨리 읽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거 공모제한 처분 맞구나. 넘어가니까 나머지 답이 안 보이더라고. 사람이 웃깁니다. 한 번 안 보이면 계속 안 보여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아무런 답이 없어. 그래서 1번은 새로 읽었어요.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공모 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 투자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행위도 처분이고 우선 대상자 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둘 다 처분이라고 했지. 둘 다. 수업 중에 강조했던 거잖아요. 근데 시험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도 수업 중에 강조를 해놓고 나서도 막상 시험에서는 내가 답을 못 찾았다니까. 한 방에 못 찾았어. 몇 번을 봤어, 몇 번을. 행위 많이 여기 드는 거지, 많이. 4번. 역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이것도 보세요. 하자승계에서 다 나왔던 거잖아. 4번이나 보겠습니다. 공무원 직위 해제와 직권 면직 동일한 목적 아니라 그랬죠. 직위 해제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 절차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직위 해제했다가 별일이 없으면 다시 컴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자승계는 안 되는 거지.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거 사례형 문제라고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제 사례형 아닙니다. 1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A가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 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왜 기출을 정확하게 보라는가 하면요, 이런 식으로 주문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건 기출 범위 됩니다. 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법률상 얘기 어떻게 됩니까? 정보 공개를 거부받았다는 것만으로 별도의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별도의.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공개 거부만으로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업 중에 많이 했던 게 이해관계 없는 시민단체도 정보공개 청구를 가진다 그랬죠. 그러면 1번이 맞는 거지. 자, 2번은 그러면 이제 왜 틀렸어? 2번은 직접적 이해관계 있고 이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공개 거부는 당사자 소송입니까? 취소 소송이죠. 3번은 무지하게 많이 나왔잖아. 정보공개에 대해서 일부는 공개가 가능하고 일부는 비공개일 때 법원은 일부에 대한만 일부 취소 판결이 되잖아요. 이것도 뭐 이미 많이 나왔지. 근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 다음에 바꾸면 어떻게 바꾸는 줄 알아요? 중간에 뭐 넣겠어요? 청구 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틀려요. 청구 취지의 변경이 있든 없든 법원은 일부 취소 판결이 돼요. 그 다음에 B는 뭐 4원 많이 나왔잖아. 이게 이제 그 재판 중인 기록은 원래 비공개입니다. 근데 이제 재판 중인 모든 기록이 아니고요. 그게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 이어낼 필요는 없고 그게 결국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보 이렇게 되잖아요. 6번 항고소송에 대한 것. 그래서 1번 기출된 겁니다. 작년에 뭐 이제 위법 상태를 원상 회복시키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럼 당연히 소익이 없고 각하가 되겠지. 2번 설명 안 합니다.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3번 보겠습니다. 관할청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이 항고소송의 재판 관할이 생긴다. 틀린 지문인데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출을 벗어났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기출 중에 뭐 했어요? 이행강제금 두 개로 나누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성이 있어요. 항고소송이 되잖아. 근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성이 없어요. 항고소송이 안 된다고. 왜?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다 그랬지. 내가 그 수업 중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 농지법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어요. 처분성이 없는데 항고소송의 관할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이번 시험은요. 그래서 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요. 문제가 길어서 시간은 좀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꽤 곤혹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틀린 거야. 쓸데없이 조문 외우고 온갖 조문 다 외우고 어떻게 시험을 치겠어 그래갖고 여러분들. 7번 보세요. 1번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군인연금법이든 공무원연금법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걸 구분해서 외우면 바보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당사자 소송이 안 됩니다. 항고소송을 먼저 해서 급여 지급권 있는지를 먼저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급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2번은 이미 출제가 됐던 거잖아요. 다만 출제 포인트는 좀 달랐지. 이제 법무사가 사무원 채용을 할 때 이제 지방 법무사로부터 거부가 된 게 처분이잖아요. 처분이라는 말은 공법상 의무라는 뜻이잖아요. 3번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뭐 기본서나 이것도 내 기출 문제집에 예상판례 다 나와 있어요. 예상판례. 뭐 솔직히 이런 거는 뭐 몰라도 맞추는 거지만은 이게 이제 그 태안반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경찰이 직접적 지휘를 받아서 방제 작업을 했을 때 그에 필요한 비용, 뭐 필요비, 유익비 이런 말은 모르셔도 되고 비용을 국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잖아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건 민사소송이라는 뜻이죠. 4번에 환매는 뭐 환매 금액 정감 청구 소송이 민사소송인 건 워낙 많이 나왔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8번 양벌 규정. 그 양벌 규정도 뭐 2번, 3번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4번 안 보세요.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분 행정제재입니까? 아니죠. 양벌 규정은 이제 물론 뭐 징역도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행정법에서 양벌 규정은 벌금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징역을 못하니까 벌금으로 가죠. 벌금은 형벌이지. 벌금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과징금 부과. 자,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과징금 할 때마다 항상 세트로 설명했죠. 과징금은 두 가지입니다. 과징금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정거래법 상의 과징금은 재량이라고 그랬지. 근데 부동산 실명법 상의 과징금 부과는 이게 조사부타를 막기 위한 거니까 재량 여지가 없다. 기속이다.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상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부과는 재량이지만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의 일탈남용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10번에 뭐 이거는 10번은 워낙 출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뭐 일단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시인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국가가 배상을 했단 말이지. 해당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 해당 공무원에게 만약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거는 구상권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나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워낙 많이 나왔던 겁니다. 워낙 많이 나왔던 거. 그 다음에 11번. 이것도 사례형 문제긴 한데 사실 사례형 아니죠. 그래서 이제 1번 보세요. 이 사건이 어떤 겁니까 이거? 그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땅 주인이 처음에 이제 건축 허가를 하도록 했는데 그 건물 주인의 근데 아직 건물을 만들지는 않았지. 건축주죠. 건축주의 고의 과실로 땅 주인이 이 건축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느냐? 가능하죠.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착공에 앞서 이제 갑이 건축주입니다. 갑의 귀책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을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을은 건축 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철회가 거부되면은 항고 소송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요소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3번은 근데 솔직히 지문과 관계없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건축 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 허가를 서류할 수 없다? 아니죠. 취소와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4번도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요. 12번. 이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사건 내용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갑을 병정에 대해서 부담금이 부과가 되었고 법원의 위헌 제청에 따라 헌재는 위헌 결정을 했죠. 근데 갑을 병정은 별도로 위헌 제청은 하지 않았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부담금을 납부했고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소급표가 없다 그랬지. 그래서 소급표가 사실 이건 좀 헌법 문제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헌법 지식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국어도 이제 헌법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두 개를 암기하라고 그랬지. 이제 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났을 때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4개 정도 예외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는데 소급표가 안 되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기판력이 발생하는 경우. 즉 이미 재판이 끝나버린 경우. 즉 내가 현재 재판 진행 중이면 다른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소급표가 인정이 되어서 내가 구제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다른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났을 때는 나는 구제를 못 받아요. 그리고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기판력이 발생했을 때는요. 소급표를 인정해 준들 그 사람이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 불가쟁력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소송을 해? 그래서 1번은 반환받을 수 없다가 맞죠. 두 번째, 을은 부담금을 이미 납부했고 부담금 부과 처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이죠. 계속 중이라면 내가 직접 위헌 제청을 안 해도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쳐요. 소급 중에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이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서를 송달을 받았으나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를 제기했다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결국 이번하고 똑같은 거잖아. 현재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인용될 수 있다는 말은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4번은 너무 많이 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감매청의 중간 과정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진행을 못해요. 3번은 행정입법. 1번 워낙 많이 나왔죠.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의 기준은 이게 형식은 법규 명령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정리하면은 시행령은 내용과 관계없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근데 시행규칙 부령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재적 내용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법규 명령에는 행정규칙이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거 뭐 수도 없이 한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2번은 설명할 게 없어. 이거 두밀분교 조례하고 세트로 수도 없이 외웠죠? 그 다음에 3번.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죠. 물론 이게 사실 집행명령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지면 하위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설명할 것도 없고요. 뭐 4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나온 건 처음인데 근데 이제 유사한 지문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야. 이제 과거에 어떤 게 있었어요. 국가가 뭐 입찰 관계 같은 거에서 이제 입찰자를 결정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지침, 그게 전부 다 법규 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따로 외울 수는 없잖아요. 따로 외울 필요도 없고 이 유사한 사건은 수십 수백 건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다 따로 외워? 불가능해요. 그거는. 14번 행정작용. 1번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 들어가는 것 중에서 처분성 인정이 되는 거는 도시관리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종합계획 기본계획은 처분성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이 맞고요. 요 2번이 아마 아까 내가 학원에 가다반을 보내니까 나보다 누가 먼저 가다반을 올리신 분이 있는가 봐. 공드림인가에서 14번이 2번으로 답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라서 확인해 봤는데 그거는 오답입니다. 쌤이 잘못한 경우 빨리 읽다 보니까 잘 못 읽었겠지 뭐 몰라서 틀렸겠어요 설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 노량진 쌤들이 이제 가다번 올렸을 때 그거 틀렸다고 그런 거 비난하지 마세요. 빨리 읽다 보면 누구나 실수해요. 그거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갖고는 뭐 또 가다만 너무 막 빨리 하라고 막 전하고 그러거든. 나도 아까 막 대충 풀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는 뭐 그런 쌤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근데 여하튼 어쨌든 간에 2번 보세요. 2번도 수없이 얘기했던 거지만 공법상 계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자가 있으면 무효 아니면 취소 둘 중에 하나지. 자, 무효 아니면 유효 둘 중에 하나지. 취소할 수 있는 하자는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실수를 할 수 있는가 하면 공법상 계약 보고 당사 소송 맞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오해하기가.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취소란 취소와 무효를 나누는 건 뭐예요? 중대 명백인데 그 전제가 공정력이잖아요. 공정력. 그러면 공정력이 있어야지 취소와 무효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분 행정행위는 취소 무효가 있겠지만 자 보세요. 법규 명령 행정규칙 조례 그리고 공법상 계약 요 네 가지는 하자가 있을 때 유효 아니면 무효 둘 중에 하나지 취소는 없어요. 지금 많이 나왔던 겁니다. 다음 빨리 보면 답이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요 14번에 4번 요건 좀 전에 본 13번에 3번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15번 1번 많이 나왔죠. 2번 많이 나왔죠. 4번 지문이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 통지를 안 했잖아요. 이게 위법은 해요.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당연 무효는 아니었어요. 당연 무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 4번 중에 좀 헷갈렸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번을 볼까요?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왜 틀렸는가 하면은 원래 공무원 징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죠.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야? 청문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문을. 왜 청문을 안 하지? 그건 공무원 징계법에 청문의 별도 규정이 있으니까 청문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 행정절차법은 기본법이니 일반법이니까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겠지. 자, 근데 그러면 공무원에 관한 모든 경우에 행정절차법이 폐지됩니까? 전부 폐지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그 대표적인 게 직위해제입니다.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청문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또는 개별법에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배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3번도 유사한 지문은 많이 나왔고요. 16번 1번. 그것도 뭐 워낙 많이 했지. 1번 두 개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은
비자 발급 신청을 했을 때 거부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 신청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이 있다 그랬지. 그리고 2번은 무지하게 나왔잖아. 예전에는요, 항고소송은 항상 국민이 원고가 되고 행정청이 피고가 됐죠. 근데 최근에 예외가 3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이제 건축협의의 경우에 국가가 원고가 되어서 지자체장을 상대로 하는 항고소송이 가능하죠. 또 지자체끼리에도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장을 피고로 해서 건축협의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이 가능하고, 그리고 소방청장 보세요. 이걸 기관소송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국가기관끼리 하는 게 기관소송인데, 기관소송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법에서 정해진 경우에 정해진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가 소방청장에게 뭔가 의무를 명했는데 기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소방청장이 억울할 때 네가 참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남아있는 소송 방법은 항고소송밖에 없다고. 그러면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설명하고 있으면 서로 인생 피곤해지는 거야. 다 나왔던 거니까. 17번 즉시강제. 즉시강제의 성격이 권력적 사실행위잖아요. 그래서 1번 처분성 있고요. 두 번째,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실효성확보 수단 나눌 때 대의직강하고 즉시강제는 장래의 의무행 확보죠.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의무 위반이니까 벌써 말이 안 되는 거고. 세 번째,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건 맞지만 이게 치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법적 근거 없이 이게 틀렸죠. 최근에 이제 행정기본법에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이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굳이 설명할 것도 없겠네요. 뭐 그죠? 미연 보니까 역시 뭐 똑같죠. 그냥 뭐 손해배상 된다. 당연히 되겠지. 설명 안 합니다. 이런 거는. 18번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문제가 뭘 묻는지를 모르면 틀리죠. 근데 유사한 문제가 거기 나왔어요.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심판법에 보면 당사자 심판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당사자 심판이 아예 없어요? 그러진 않아요. 행정심판법이 아닌 수산업법이나 이런 개별법에 당사자 심판이 있다. 이런 문제를 배운 적 있죠.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가 뭐야? 행정심판법 내용 묻는 건데 행정심판법 조문이 얼마나 많아? 근데 절대로 조문을 복잡하게 안 낸다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것인데, 첫 번째, 정보공개법은 이의 신청도 되지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되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고요. 자, 니은은 어떻습니까? 니은 그림 기억나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협의를 먼저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재결을 하고, 수용 재결이 안 되면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중앙토지소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 이의 신청, 요게 행정심판인데 임의적 행정심판이고 이게 특별행정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은 아니죠. 특별행정심판이다. 특별행정심판. 그 다음에 디귿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디귿은 알고 푸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디귿이 소개된 책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시중에 책이 없을 거예요. 이런 책은. 여기까지 어떻게 연구를 해? 그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이의 신청이 되고, 그 2항에 보면 이제 행정 심판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푼다는 건 불가능해. 그걸 알고 푼다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답 보세요. 기억이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틀리죠. 1번, 2번 답이 될 수 없고, 그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잖아, 3번이. 그리고 이제 리얼도 보세요. 민원처리법상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이거 당연히 행정심판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사례 문제인데요. 자, 사례는 아시니까 바로 1번 들어가겠습니다.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을 정지시키는 효력, 집행정지? 아니죠. 이의 신청이든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집행부정지가 원칙이죠. 부정지. 두 번째,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요것만 딱 알고 넘어가면 몰라. 이의 재결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의 재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수적 절차는 아니에요. 임의적 절차인데 단 이의 재결에서는요, 수용만 다툴 수도 있고요, 보상금만 다툴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요. 뭐 그건 이제 원고도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보상금 증감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잖아요. 4번은 모르면 말이 안 돼. 인도, 명도, 퇴근은 대집행 안 됩니다. 20번. 이것도 뭐 이제 식물정보 사건인데 역시 1번 보세요. 과징금을 돌려받는다. 부당이득이지. 부당이득은 100% 민사소송입니다. 100%. 그래서 부가가치세, 우리 이제 일반 조세 환급을 전부 다 부당이득으로 보는데 민사로 보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만은 우리 대법원이 당사자 소송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안 봅니다. 그거. 대부분은 부당이득은 100% 민사로 봐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당사자 소송이 아니고 이제 부당이득이고요. 2번은 어떻게 틀렸어요? 하자의 치유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그 넷째 줄 취소송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가 아니고 쟁송되기 전까지만 하자 치유가 되잖아요. 쟁송되기 전까지만. 여기서 또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쟁송되기 전까지인데요. 소송 요건의 하자의 치유는 언제까지? 그거는 사실심 변종까지입니다. 달라요. 그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는데 요렇게는 우리가 이제 따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근데 한번 보세요. 청소년을 고유한 적이 있다 없다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상식적으로 동일합니까? 다르죠. 이거는 추가 변경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의 경우에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답을 찾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영업 취소 정지니까 제재적 처분이잖아요. 이 제재적 처분이 이게 불령이면은 명백하게 답이 보이는데 불령이 아니고 총리령이어서 이거 뭐냐 좀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이 위임하는 게 포괄임 금전칙이 위배된다는 헌재 판례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뭐 헌재 판례와 관계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도 1, 2, 4는 명확하게 답이 보이고 3번은 이게 대통령령이라면 재판 규범이 되는데 불령이라면 재판 규범이 아닌 건 확실하고 총리령이 조금 애매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재판 규범이 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풀어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험 잘 보고 합격한 사람들은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이제 앞으로 재테크 공부하면 돼. 재테크 행정법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 합격한 사람은 재테크 공부하면 되고 문제는 떨어진 사람들이 다음 시험 대비해서 할 거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그러면 다음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 기본서 다 보자. 불가능해. 기본서 다 몰라. 봐도 안 돼. 그 다음 시험이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결국 여러분 뭐 해야 돼? 기출을 정확하게 보세요. 기출을 지문 하나하나 정확하게만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95점 나온다고. 물론 똑같은 제거를 보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100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80점이 나오고 더 못 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옛날에 수학의 정성 봤다고 다 수학 100점 받지 못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죠. 근데 그거하고는 또 많이 달라. 수학은 이게 머리가 좀 있어야 돼. 머리가. 근데 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법은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정확하게만 분석하면은요. 뭐 한두 개 실수로 이제 좀 더 맞고 덜 맞고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기본서로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말귀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본서는 더 이상 볼 게 없어. 꼭 필요하다면 찾아보는 거 말고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출입니다. 기출을 혼자 풀지 말고요.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세요. 그러면 어떤 시험에는 답이? 옛날 사시도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사실 묻거든요. 행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꼭 토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시하고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혼자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기본서 다 배워.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근데 모든 시험은 똑같습니다. 모든 시험은 기출을 제대로 봐야 돼. 대충 보는 게 아니야. 제대로만 보면은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사시든 어떤 시험이든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입이 마르도록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 그 카페에 들어와서 공부가 힘들 때라는 코너에 내가 공부 방법론이라는 걸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시험은 끝났고 고생하셨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러지 마. 힘들었으면 못해. 한 일주일 푹 쉬세요 그냥. 푹 쉰다고 여러분 인생이 지장 안 줍니다. 오히려 쉬었다가 나가는 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한 일주일간 그냥 잠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뭐 하라고? 기출 강의를 새로 들으면서 하나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라이브 특강은
요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험 여러분들이 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